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을 비롯해서 검찰, 문재인 정권 전체가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저 대장동 비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죠. 대선 전국인 만큼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 야권에서는 그래도 윤석열과 원희룡 후보가 적절하게 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어서 믿음을 주고 있다, 신뢰를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원희룡 후보가 자신감이 많이 붙었죠. 최근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원희룡 후보의 그 대장동 비리에 대한 일타 강사, 핵심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토론회에서 두어 차례 극찬을 했죠. 그것과 관련해서 원희룡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꾸 자신을 그렇게 칭찬하면 윤석열 후보가 스토커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럼 무고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후보 정책이 좋다, 같은 당에서 정책이 참 좋고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쉽게 설명을 해줘서 감명을 받았다라고 한 것을 스토커로 몰면 무고죄가 아닙니까? 마침 어제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발표를 했죠. 오랜만이었는데 그 여가부를 평등부로 바꾸겠다, 또 성폭력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또 동시에 성폭력을 빙자한 무고죄도 정말 엄단하겠다, 이런 괜찮은 정책을 발표를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 발표, 굵직굵직한 이 비전, 국정 비전을 발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도 복지 정책을 비롯해서 노인 정책, 이제 많이 가닥이 잡혔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발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후보가 무고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라고 공약으로까지 내걸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칭찬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스토커로 고소하겠다라고 한 것은 심하다,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 아침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죠.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느냐? 원희룡이 재밌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일화 검토할 수 있다. 자신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단일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자신감이 많이 붙었죠. 자신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댓글에 여러분들이 원희룡 후보의 자세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정도 수위는 용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내 경선에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근거 있는 비판, 근거 없는 비방, 내부 총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지지율도 오르고 특히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집중하면서 원희룡 후보가 토론회도 잘 이끌고 경선에서도 내부 총질이나 이런 전혀 하지 않고 얼마든지 합리적인 토론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원희룡 후보가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꼭 단일화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연대하고 합리적으로 경쟁하면 된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를 놓고 갖가지 꼬리 자르기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거의 정신병 수준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국감에서 말 바꾸기,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를 되풀이하면서 국감에서 이재명이 위정을 의식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죠.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할 때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었다. 그 내용을 도대체 이재명이 어떻게 알았느냐 물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원희룡 후보가 짚어낸 것이죠. 유동규와의 관계, 당시에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에 2시간 동안 통화한 사람이 있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다. 최측근이라면 한두 명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최측근인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 제보를 받았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제보를 해줬다. 원희룡 후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감에서의 이재명의 그 답변, 김은혜 의원이 날카롭게 추궁했지 않습니까? 특히 유동규와 관계되는 부분, 초과 이익 환수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보고 이제 이재명의 전략 속셈을 거의 다 파악했다. 2, 3일 뒤면 큰 거를 터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을 후보에서 낙마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김은혜 의원 질문에 아주 이재명이 당황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위정의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신의 입으로 유동규가 약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죠. 왜 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유동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유동규가 개인적인 비리, 또 가족 간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약을 먹을 만큼 유동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과는 관계가 없고 자신을 배신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동규 약을 먹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찰 마찬가지입니다. 꼬리 자르기에 나서기 위해서 유동규 범죄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뇌물과 배임이었죠. 배임 부분을 빼고 어제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이 뇌물 부분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드러나 있는 것은 배임입니다. 지금 백현동 문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인허가를 통해서 배임을 한 부분입니다. 이 배임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과 연결짓는. 그런데 검찰에서 유동규를 구속시킬 때는 배임 혐의를 했다가 기소할 때는 배임 혐의를 뺐습니다.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끊은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특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것은 그야말로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빼먹지 않나, 유동규를 체포하면서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못 찾지를 않나, 도대체 검찰이 뭐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능해서 그렇다던데 제가 아는 검찰은 그렇게까지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 바보처럼 보이면서까지 이재명을 지키려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으로 만약 이렇게 수사를 미루고 뭉개다가 훗날 진실이 드러나면 현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직 검찰총장다운 핵심을 찝는 직격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과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 이재명의 배임 부분에 공격을 집중하는 것은 정말 적확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의 배임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배임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지금 꼬리 자르기, 이재명에게 엎혀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일까? 문재인 정권, 지금 여권은 이재명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특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특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누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믿겠습니까? 두 번째,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지금 고발을 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재판에 걸어놓은 부분, 그 부분의 판결이 결선 투표를 하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결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한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지금 검찰과 경찰은 5, 6개월 동안 많은 정보를, 그 돈의 흐름의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얼개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을 내려앉힐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반발하겠지만 민주당이 공식 기구를 통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이재명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재명의 꼬리 자르기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재명의 지지율 때문입니다. 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무너진다면 이낙연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고 여권, 문재인 정권의 태도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야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가급적이면 천천히 이재명이 무너지게 해야 한다.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 이재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후보로 교체가 되는 그 과정에서의 갈등 엄청날 것이다. 원희룡 후보가 어제 아래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경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끝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할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백의종군하면서 계속 할 일이 있을 것이다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경선에 불복하려는 것이냐, 만약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뽑히고 난 뒤에라도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야권에서도 후보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밝히는데 자신이 가장 앞장서겠다. 이 대선 전국에서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겠다.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때까지. 원희룡 후보, 윤석열 후보와 함께 단일화할 필요 꼭 없습니다. 지금처럼 연대하면 되고요.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손잡고 공격하는데 앞장서 준다면 정권 교체가 성큼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를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희룡, 윤석열 모두 검사고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비리를 잡는, 이재명을 잡아낼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